그 최근은 사실 뭐 근로소득, 사업자소득, 그 다음에 투자소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보다는 좀 더, 뭐랄까, 가성비도 있고, 효율성이 높고, 뭐, 그, 수익성이 높은 것이 사업소득이고, 또, 지금은 이제 투자소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인데, 그 중에서도 뭐 사실은 주식 부분,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금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투자 소득에 대한 관심을 뭐 요즘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때로 필요한 사항이죠. 근데 주식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사회에서는 뭐 좀 뭐 다른 뭐 리딩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제대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범정부 차원에서 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금융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정당한 부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그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돈이라는 것이 좀 전통 유교 개념으로 해서 돈보다는 어떤 뭐 좀 청빈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근데 흥미로운 통계가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 지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수익을 못 냈다는 거죠. 계속 갈라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 뭐 차트식으로 해서 뭐 그래프를 약간 올랐으니까 뭐 팔고 뭐 그다음에 떨어질 때 사실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마켓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은 뭐 오래 말씀 얘기하는 오렌 버핏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투자가도 그건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신 가치 투자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그러면 어떤 투자 기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좀, 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세계적인 투자가가, 어,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로서 그 벤자민 그레임 뭐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사람의 삶은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것이죠. 가장 뭐 누구나 본받아 하고 싶고 사실은 좀 저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으면 제가 뭐 전공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근데 했으면 좀 그런 거를 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근데 그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그 가장 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죠. 전세의 모든 주식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전 회사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뭐 신일상세에서 많이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그것이 굉장히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수익을 내니까 그 코카콜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 뭐 여러분이 묘사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분야는 좀 잘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분야 중에서 가장 그 뭐 1등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이 한 얘기는 그 지금도 그러니까 ROE 수익이 좋고 앞으로도 미래에서도 경쟁이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말은 그래서 그 또 하나 말은 그 중에서 그 절대로 주식을 살 때는 팔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팔주식은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알 수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분야, 자기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든지 직접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분야에 뭐 일을 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자기가 아는 주식을 몇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르는데 그러려면 방법으로 보면 그런 분야를 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 1등 기업 중에서 그 중에 1등 기업 중에서도 앞으로 이 어떤 경쟁이 자칫 경쟁력이 있고 분야도 좋고 또 그다음에 계속 그 뭐랄까 미래 그 전망이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고려해서 그 기업과 같이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로 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복리 개념이죠. 눈싸움, 스노볼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눈싸움 할 때 눈을 굴리면 스노볼이 되면 계속 이렇게 그 눈이 붙어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오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50대 전까지는 사실은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계속 그 스노볼이 돼서 사실은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뭐, 탑, 그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시사한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라 개념을 뭐 그냥 차트가 중심이 되죠. 이쪽에서는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사서 또 다시 이렇게 오르면 또 다시 팔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몰라요. 뭐 10번 중에서 뭐 한 8, 9번 맞는다 해도 한두 번 틀리면 잘못하면 거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번 작년에서 주식에 대한 수익 가치 통계가 나온 것처럼 그 좋은 시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결국 개인 주식 투자가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약간 이제 한국 그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탑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탑 회사가 계속 그 아주 우수한 인재를 써서 또 막 계속 이렇게 전진하니까 2등 기업은 세컨 티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 안전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산업 구조가 바뀐다든지 세계 1등 기업도 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주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 이렇게 ROE가 좋고 그다음에 계속 그 수익성이 있고 매출이 증가되고 순이익이 증가된다,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자신이 문제가 있다든지 산업적인 구조에 문제가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즉 팔아야 되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노볼 개념에서 그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주식을 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이 아니라 뭐 젊은 신분 뭐 100년. 근데 그 100년 동안에 기업이 이제 망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한 기업으로만 할 수는 없다면 뭐 중간에 또 뭐 해서 그런 중간에 바꾸면 되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계속 복리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또 그 주식에다 한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한 5개 주식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 규모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리고 또 오렌 버핏은 뭐 그 집중차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누어지면 오히려 뭐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확신이 있을 때 주식을 사라는 거고 그런 확신 있는 주식은 분산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같은 주식에 투자를 근데 오렌 버핏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킵하라 이런 거였으니까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중요한 문제는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 관리와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고 또 뭐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겠지만 침체가 되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거니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그다음 채권, 그다음에 뭐 생산재나 원자재, 그다음에 또 뭐 그 관련돼서 뭐 금이라든지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 달리오의 말을 통해서 하면 그러니까 응용해서 보면 그다음에 뭐 그 원화보다는 달러라든지 뭐 위험 안전자산 그런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 아까 전에 오렌 버핏처럼 계속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그럼 회사에 지금 문제가 있거나 뭐 산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 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뭐 갈아타야 되겠지만 매도하고 그렇지 않은데 계속 기업을 하는데 다만 전체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채권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약간 뭐 채권 비중을 높인다든지 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달러 비중을 높인다든지 또 경기가 또 좋아지면 또 예를 들어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주식을 조금 편입을 한다든지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또 아니면 뭐 원자재 같은 아니면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걸 경기가 좋으면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걸 좀 했다가 또 조금 조절 그러니까 완전히 요 어떤 그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전망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누구나 얘기한 것처럼 굳이 뭐 비공개 정보를 접할 수는 저희는 없으니까 공개 정보를 잘 그 분석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기간에 그 개괄적인 전망은 가능할 거라는 것이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신 분석이 경제학자가 분석한 그 경기 변동에 대해서 꼭 맞는다는 말이 없는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인에 비해서 더 경쟁이 아주 물론 저 전문가니까 낫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그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얘기 아니라 그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 특정 기업에서 한정에 서다면 누구보다도 잘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것이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응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 포트폴리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같은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그다음에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 뭐 우리나라 또 주식도 있을 거고 또 뭐 굳이 확대한다고 하면 뭐 동남아에 뭐 베트남도 있을 수 있고, 뭐, 대만도 있을 거고, 또 뭐, 유럽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또, 남미가 지금 한절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뭐, 제3세계 쪽의 주식도 골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 같으면 뭐, 미국 채권 쪽 정도를 해야 되겠죠.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뭐, 채권 수익률이 좋을 테니까. 그 채권을 보유한다는 거.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세팅이 올라가면 산업재라든지 원자재 이런 그런 주식 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채권 중에서도 뭐 국채가 있고 또 뭐 그다음에 정크본드 같은 거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정크본드가 상승기에는 경기 상승에 정크본드 삼으로써 그때는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크본드를 하락기에 잘못 사면 뭐 회사가 망해서 뭐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비중은 오렌 버핏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채권 어떠한 이유라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레이 달리오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론에 조금 더 균형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금이라든지 안전자산의 선호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고 뭐 세상 불안하고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오렌 버핏의 뭐 가치 투자, 레이 달리오의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40년 뭐 100년까지 하려면 뭐 남대로 뭐 그래도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쓰러뜨고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적절하게 캐시프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올라간 자산 가치 증가되는 것에 한 목표가 있고 또 하는 목표는 그 자금이 들어야 되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뭐 돈을 쓰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고배당주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잘 늘어나면은 적은 배당률이라도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자기의 또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상위 따라 일이 없으면 또 뭐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또 아니면 자기 어떤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전체 중에서 뭐 한 30년이나 40년을 생각한다면 40년 같으면 한 2.5%씩 1년에 그런 식으로 팔아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프로라고 해서 같이 자금 융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현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그 수입으로 노동소득이나 뭐 자본 사업소득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범위는
배당 쪽으로 해서 그것을 캐시프로를 돕든지 부족하면 또 일부 금액을 처분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네 개를 다 합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주식처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하더 포트폴리오는 또 부동산 개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연금소득, 국민연금, 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통해서 뭐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20대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20대 같으면 앞으로 120세대니까 120세대니까 그러면 100년 정도 내다보고 이렇게 조금씩 한다 하면 그거는 눈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이론적으로 복리가 된다 그러면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100년 정도가 쌓인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워런 버핏이 강조했던 것은 결국은 돈을 잃지 않는 원금을 잃지 않는 쪽에 투자를 하라. 그다음에 기업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기업, 그다음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알겠느냐.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나름대로 뭐 좀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순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1등부터 한 10등, 10등도 좀 부자하면 1등부터 한 5등을 정도 생각한다면 그런 기업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ROE 더 좋지. 최우수한 전 세계에서 최고 인력이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또 뭐 현금 같은 것도 엄청난 은행 뭐 만큼 정도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그 R&D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뭐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그 M&A를 통해서 그런 걸 흡수하고 기술도 막 그러니까 급속도로 뭐 점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 개념과 그다음에 달리오처럼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또 제가 방금 뭐 이건 기초적인 사항이겠지만 적절한 캐시프로를 가지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산 가치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자기가 필요하면 적정하게 자기의 어떤 계획을 잡아서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 가능한 그 필요한 만큼 조금씩은 팔면 되는 거죠. 40년 정도 계산을 한다면 뭐 조금 한 5, 60대까지는 안 사다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뭐 한 40년 내다보고 여기서 한 2.5% 매년 판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수익이 좀 될 거고 그럼 상당히 그 생각하는데 문제 없고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 거고 또 매일 주식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했던 그 지금 뭐 주식이 그동안에 오르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이 뭐 급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에서는 투자소득은 자기 능력보다도 왜냐면 근로소득은 자기가 능력이 경쟁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소득은 그렇지 않고 어떤 크게 아무래도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치 투자 개념, 적정한 캐시프로,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충분히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치 투자, 그 다음에 그다음 포트폴리오 이론, 그 다음에 적절한 캐시플로우와 그 다음에 그 자산 가치 부분, 자산 가치 좀 부분에서 적절한 캐시플로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되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목표시험을 많이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안전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봐서 연간 목표 수익률 한 3% 정도를 잡으면 어떻게 보면 뭐 그거 가지고 왜 하냐 이렇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편하고 근데 실제로는 뭐 3% 이상이 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투자할 주식을 고려하고 배당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연간 한 3% 이상
그래서 뭐 목표는 나름대로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뭐 마지노선이라 할까요? 나름대로는 한 그 정도로 해서 그런 걸 그러니까 보수 잡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캐시프로에서도 운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그 부족하면 또 어, 주식을 매각을 시키는데 그 포션이 적게 하면 2.5%씩 판다 그러면 40년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주식을 뭐 사고 팔고 안 하더라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